하루 15만 원, 한 달 450만 원의 숫자가 통장을 훑고 지날 때 가족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1997년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린 병원 복도의 정적에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평범한 가장의 어깨를 짓누르는 건 질병보다 매일 아침 날아오는 결제 문자 메시지의 무게였어요. 텅 빈 잔고와 쌓여가는 영수증 사이에서 효심은 어느덧 숨막히는 죄책감으로 그 모양을 바꿉니다. 이 숫자를 감당하지 못해 무너지는 평범한 집들의 속사정을 오늘 우리는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집 식탁에는 찌개 냄새와 함께 소박하지만 확실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던 아들의 얼굴에는 어떠한 불안감도 찾아볼 수 없었죠. 어머니가 숟가락에 얹어주던 반찬 하나에 세상 근심을 다 잊었던 시절이 누구에게나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거대한 숫자의 폭풍을 전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 평화는 밤중 들려온 아버지의 거친 기침 소리와 함께 하룻밤 만에 산산조각났습니다. 찌개 냄새나던 거실의 온기는 아버지가 입원한 그날 이후 병원의 차가운 형광등 빛으로 바뀌었죠. 처음에는 효심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균열이 매일 밤 조용히 커지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나면 병실 안에는 기계가 내뿜는 차가운 금속성 소음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아들은 이제 지갑을 열 때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병원의 무거운 정적을 견뎌요. 무너지는 것은 경제력만이 아니라 가족의 평범했던 일상 전체였다는 사실이 숫자로 증명되거든요. 매일 아침 9시 어김없이 15만 원이라는 숫자가 휴대폰 알림으로 차갑게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ATM기 앞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손가락의 떨림을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한 달이면 450만 원. 평범한 월급쟁이 가장의 수입이 고스란히 병원비로 녹아내리는 중입니다. 쌓여가는 영수증 뭉치는 더 이상 종이가 아니라 가족의 숨통을 조이는 물리적인 무게가 돼요. 처음엔 효심으로 버텼지만 반복되는 결제 동작은 어느새 사랑을 의무와 피로로 바꿔놓았습니다. 위어가는 환자의 얼굴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빠르게 줄어드는 통장의 잔고 숫자뿐이죠.
한 끼에 5,000원 하는 도시락조차 망설여지는 건 오늘 오후에 또 결제할 간병비 때문입니다. 지갑 속은 이제 사막처럼 말라버렸고 아들의 자존감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깎여나갔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비참함은 컵라면 김과 함께 아들의 안경 위를 뿌옇게 가립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 빈곤의 문턱을 넘는 건 예상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순식간이었어요. 그는 이제 창밖의 화창한 날씨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간병인의 무표정한 얼굴이 마치 내 미래의 모습처럼 읽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병원은 이 모든 비극을 일상으로 처리하고 시스템은 톱니바퀴처럼 차갑게 돌아갈 뿐입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다른 가족의 울음소리조차 이제는 소음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됐죠. 감정이 메말라가는 자리에 기계적인 수속과 결제 확인만이 남은 건 모두의 생존 본능입니다. 아들은 이제 이 거대한 병원 건물 안에서 자신이 하나의 소모품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를 차마 받지 못하고 멍하니 바닥만 응시하는 건 더 할 말이 없어서입니다. 돈 빌려달라는 소리도 미안하다는 하소연도 이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걸 알거든요. 가장 가까웠던 친구와 친척들의 연락은 이제 부담을 넘어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죠. 그는 비상구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몸을 기댄 채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워 나가고 있어요. 화면 속의 이름들이 하나둘 꺼질 때마다 그의 세상도 조금씩 더 어둡고 좁게 변해갑니다. 따뜻했던 저녁 식탁의 온기는 이제 밀린 공과금 고지서와 먼지 쌓인 가구들 뒤로 숨어버렸죠. 병원을 지키느라 비워둔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처분해야 할 마지막 자산일 뿐입니다. 가족의 추억이 깃든 물건들이 중고장터에 헐값으로 나갈 때마다 아들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살기 위해 삶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야 하는 이 모순이 중산층 붕괴의 가장 잔인한 면모죠. 그는 이제 문득 돌아온 집에서 낯선 이방인이 된 것 같은 지독한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은 어느덧 죄책감으로 자리를 바꿨고 함께 나누던 농담은 무거운 침묵에 짓눌렸습니다. 아버지가 건네는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아들에겐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파곤 하죠. 고개를 숙이고 씹는 김밥은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는 고무덩어리처럼 목구멍에 걸려요. 이들에게 식사는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일 뿐 즐거움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1미터도 되지 않지만 마음의 벽은 이미 끝없이 높아졌거든요. 떨어지는 링거 방울은 마치 초읽기를 하는 시계추처럼 방 안의 정적을 규칙적으로 깨트립니다. 한국 중산층 가정이 장기 간병 앞에선 이토록 무력하게 무너지는지 고민해 볼 때가 됐습니다. 보험도 예금도 한 달 450만 원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선 종이배처럼 힘없이 뒤집히거든요. 이건 특정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멈춘 지점에서 발생하는 재난입니다. 효심이라는 개인의 도덕심에 모든 경제적 짐을 떠넘기는 구조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오늘 수납기 앞에 선 저 남자의 뒷모습은 사실 우리 모두의 예약된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의 학원비로 쓰려던 마지막 적금 통장까지 깼을 때 아들은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빨간색 해지 도장이 찍히는 순간 그가 지켜온 미래의 한 조각이 완전히 타버리는 기분이었죠.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도 팔아치울 물건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압도합니다. 은행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마치 물속을 걷는 것처럼 무겁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곤 해요.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그의 시계만은 거대한 늪에 빠진 듯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휴게실 구석에서 마주친 다른 보호자의 구분등에서 아들은 자신의 일그러진 초상을 봅니다. 우리는 서로의 불행을 굳이 묻지 않아도 퀭한 눈동자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따뜻한 커피 한 잔조차 쓴맛만 남기는 건 우리가 짊어진 짐이 너무나도 뜨겁고 무겁기 때문이죠. 누구 하나 먼저 위로를 건네지 못하는 이 정적은 우리 모두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휴게실의 낡은 의자들은 각자의 비극을 짊어진 사람들의 한숨으로 가득 차요. 그에게 주말이란 더 이상 휴식이 아니라 더 많은 병원비를 준비해야 하는 잔인한 기한일 뿐이죠. 달력의 빨간 날들이 지워질 때마다 그는 자신이 사회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들이 차량 행렬은 그에게 마치 다른 행성의 풍경처럼 낯설게만 느껴져요.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어도 병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창백하고 무거운 겨울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15만 원이라는 숫자의 반복으로 쌓여갈 뿐이라는 걸 알았죠. 사소한 치료비 명세서에도 날카롭게 반응하는 자신을 보며 아들은 지독한 혐오감을 느껴요. 친절했던 평소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숫자와 효율만을 따지는 괴물이 된 것 같아 무섭거든요. 돈이 사람의 성품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 좁은 복도에서 그는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는 셈이죠.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도 모르는 분노는 결국 가장 만만한 자신과 아버지를 향해 쏟아집니다. 이곳에선 성인 군자조차 며칠이면 지치고 몇 달이면 원망하는 마음이 싹트기 마련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오는 연락은 이제 격려가 아니라 자리가 위태롭다는 무언의 경고로 들리기 시작했죠. 간병을 위해 낸 휴가는 이제 사직 권고를 위한 명분이 되어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일터로 돌아갈 수도 그렇다고 병실을 떠날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의 덫이 그를 가두었어요. 사회적 성취가 무너지는 소리는 병원비 수납기에 영수증 나오는 소리보다 더 처절하게 들려요. 그는 이제 자신이 쌓아온 20년의 경력이 단 몇 달의 간병으로 먼지처럼 흩어지는 걸 봅니다. 아이들이 병원의 소독약 냄새에 코를 막을 때마다 아들의 심장은 천천히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추억만 남겨주고 싶었는데 아빠의 지친 얼굴과 차가운 병실만을 기억하게 할까봐요. 장난감을 사달라는 투정조차 멈춘 아이들의 눈치 보는 표정은 그에게 어떤 채찍보다 아픕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 결국 가족의 웃음을 앗아가는 모순이 그를 무너뜨리곤 하죠. 그는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며 자신이 지키려 했던 평범한 행복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요. 새벽의 정적은 그의 머릿속을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듯 경제적 파멸의 시나리오를 읊어댑니다. 잠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공포와 차라리 깨지 않길 바라는 유혹이 동시에 찾아와요. 거울 속에 비친 휑한 남자는 이제 자신이 아는 예전의 활기찬 아들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했죠. 몸의 피로는 정신을 마비시키고 마비된 정신 위로 15만 원이라는 숫자가 다시 새겨집니다. 이 끝없는 터널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를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비극이 남의 집 이야기라고 믿으며 애써 시선을 돌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어느 병원 복도를 가도 이와 같은 침묵의 붕괴는 지금 이 순간 진행 중이죠. 이것은 누군가의 특별한 잘못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마주한 가장 정직하고 아픈 통계거든요. 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로 이 문제를 다시 읽어야 할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더 깊은 곳, 한 가족이 마지막 끈을 놓게 되는
그 결정적인 지점으로 향합니다. 효심에도 유효 기간이 있다는 잔인한 말이 아들의 머릿속에서 불협화음을 내며 맴돌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안타까웠던 아버지의 고통이 이제는 자신의 삶을 갉아먹는 소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괴물 같아 자책하지만 텅 빈 통장은 그에게 자책할 시간조차 주지 않죠. 사랑만으로는 병원비를 결제할 수 없다는 차가운 현실이 그의 마지막 양심까지 얼려버립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쾌유를 비는 대신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지를 조심스럽게 계산하게 돼요. 그는 이제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402호 보호자라는 차가운 숫자로 불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개인의 역사는 사라지고 오직 남은 것은 수치화된 혈압과 매일 결제해야 할 금액뿐이었거든요. 사람의 무게가 통장 잔고의 숫자와 정비례한다는 사실이 이 엘리베이터 안을 무겁게 짓눌러요.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결제 기계인지 헷갈리기 시작하죠. 숫자로 환원된 삶은 더 이상 존엄을 말하기 어렵고 오직 버티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 됩니다. 옥상의 찬 바람은 각자의 비극을 잠시 식혀주지만 가슴 속에 타들어가는 갈증은 해결해주지 못하죠. 우리는 서로가 짊어진 450만 원의 무게를 알고 있기에 굳이 입을 열어 위로를 청하지 않습니다. 도심의 야경은 화려하게 빛나지만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겐 갚아야 할 빚처럼 보여요.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여전히 무심하고 우리의 슬픔은 너무나 작고 초라할 뿐입니다. 그는 옥상 난간을 꽉 쥔 채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올 15만 원의 공포를 미리 마주하고 있었죠. 세탁기가 돌아가는 단조로운 소음 속에서 그는 자신의 영혼도 함께 탈수되는 기분을 느낍니다. 깨끗해진 시트를 들고 다시 병실로 올라가는 발걸음은 어제보다 2배는 더 무겁게만 느껴져요. 일상의 기능들이 하나씩 고장날 때마다 그는 자신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닫죠. 간병은 이제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력을 환자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는 의식입니다. 그는 이제 세탁실의 습한 공기조차 자신의 폐부를 찌르는 차가운 송곳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산이 아니라 흐름의 문제예요.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450만 원은 일상을 녹여버리죠. 아무리 큰 댐이라도 매일 조금씩 새는 물구멍을 막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기 마련인 것과 같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발생하는 이 고정 지출은 평범한 가장에겐 사형선고와 같거든요. 가족의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돈이라는 눈에 보이는 수치 앞에 굴복하는 순간입니다. 이 흐름을 멈추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는 건 통장이 아니라 한 가족의 삶 그 자체일 수밖에 없죠. 함께 웃었던 기억들을 떠올려 보려 해도 이제는 병실의 양냄새와 수납기의 소음만 떠오릅니다. 아름다웠던 과거는 현재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족쇄가 되어 그의 목을 조여올 뿐이었거든요. 그는 이제 아버지의 예전 목소리보다 가래 끓는 거친 숨소리에 더 익숙해진 자신이 낯설어요. 기억이 마모될수록 아버지는 이제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되어갑니다. 이런 잔인한 변화가 병원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매일 조용히 그리고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죠. 그의 인내심은 이제 낡은 밧줄처럼 한 줄기 가느다란 가닥의 의지에 겨우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사소한 자극 하나에도 끊어질 듯 팽팽한 긴장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고 밤낮으로 괴롭히거든요. 그는 자신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무너질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서 있습니다. 병원 화장실의 좁은 칸 안에서만이 그가 유일하게 숨을 몰아쉴 수 있는 탈출구였을 뿐이죠.
하지만 그 짧은 휴식조차 밖에서 들리는 간병인의 부름에 의해 금세 차갑게 깨어지곤 합니다. 언젠가 이루고 싶었던 소박한 꿈들은 이제 병원비 명세서 뒷면에 적힌 낙서보다 무가치해졌죠. 그는 이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대신 아버지의 남은 시간을 셈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미래를 팔아 현재의 고통을 사고 있는 이 거래는 결코 이길 수 없는 도박과도 같은 것이었죠. 희망이라는 단어는 이제 병원 홍보 문구에서나 볼 수 있는 낯설고 가식적인 수식어일 뿐입니다. 그는 창가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며 이미 죽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조용히 애도하고 있어요. 괜찮으시냐는 안부는 이제 진심이 빠진 채 입술 끝에서만 맴도는 기계적인 신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여도 아들은 그 눈빛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를 읽으려 노력하지 않거든요. 너무 깊이 공감하면 자신이 먼저 죽을 것 같아 그는 스스로 감정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죠. 이 정적은 통화가 아니라 폭발하기 직전의 에너지를 억지로 누르고 있는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제 필요 최소한의 단어로만 이루어지며 방안의 온도를 더 떨어뜨려요. 결국 숫자가 이겼습니다. 15만 원이라는 숫자는 사랑도 책임감도 인간의 존엄도 다 삼켰죠. 결제 완료라는 무미건조한 기계음이 들릴 때마다 아들의 심장은 조금씩 더 무겁게 내려앉아요.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카드만 기계에 밀어넣습니다. 이 반복되는 의식은 이제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처절한 일과가 되어버린 지 오래죠. 어두운 로비에 홀로 산 그는 자신이 이미 사회적 죽음을 맞이했음을 조용히 직감하고 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힘조차 남지 않은 순간 그는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는 이 지독한 공허함이 그를 유령처럼 휘감고 있어요. 소리내어 울 수도 없는 깊은 절망은 차가운 병원 바닥으로 스며들어 그를 더 외롭게 만들죠. 그는 이제 자신의 이름조차 가물가물해질 정도로 오직 간병이라는 역할에만 매몰되었습니다. 이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정적이 아니라 모든 것이 타버리고 남은 재와 같은 침묵이었거든요. 도와줄 수 없다는 정중한 거절은 그에게 세상이 그어놓은 마지막 선처럼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제도의 빈틈 사이로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병원 복도는 너무나도 차갑고 긴 낭떠러지였거든요. 그는 이제 신도 국가도 그 누구도 자신의 손을 잡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완전히 깨달았죠. 홀로 서 있는 이 복도의 끝은 어둠뿐이고 그 어둠은 매일 15만 원씩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담실 문 앞에 서서 자신이 지켜온 가치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슬픔도 사치라는 말은 사실이었어요. 그는 이제 눈물을 흘리는 법조차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말라버린 눈물샘 자리에는 오직 숫자에 대한 계산과 지독한 피로만이 딱지처럼 앉아 있거든요.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해방을 기다리는 것인지 묻지 않아요. 질문 자체가 고통이 되는 지점에서 인간은 사고를 멈추고 오직 본능으로만 움직이게 되죠. 이 증발해버린 감정의 빈자리는 병원의 차가운 공기가 대신 들어와 그를 꽁꽁 얼려버립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아들의 삶을 어떻게 짓누르고 파괴하고 있는지를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지만 그 손길조차 짐이 될까봐 멈춰버리고 말죠. 서름을 위해 차라리 보지 않는 편을 택한 두 사람의 시선은 허공에서 아프게 엇갈립니다. 이 비극의 종착역이 어디일지 두 사람 모두 말하지 않아도 이미 가슴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병실의 조명이 깜빡일 때마다 이들의 마지막 인내심도 함께 위태롭게 명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다는 생각은 그에게 위험하고도 달콤한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그는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이 무엇인지 되새겼죠.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끝내야 한다는 의무감이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렸거든요.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않았고 결국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만은 명확해요. 그는 이제 어두운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삶이 멈춰버린 그곳을 다시 응시합니다. 결국 끝이 보이지 않던 긴 소음이 멈추고 예고된 정적이 이 방에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환자가 떠난 자리에 남은 건 흐트러진 시트와 주인을 잃은 낡은 슬리퍼 한 켤레뿐이었죠. 기계의 경고음도 거친 숨소리도 사라진 이 방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의 공간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정적이 주는 압도적인 무게감은 오히려 살아남은 이들의 숨을 턱 막히게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해방감보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상실감이 먼저 그를 덮쳐왔거든요. 주인을 잃은 병원 가방은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의 마침표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엔 아직 다 쓰지 못한 약봉지와 아들이 가져온 낡은 내복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이 이 가방 하나로 정리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느껴지죠. 아들은 가방을 챙기며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이 고작 이 가방 하나였는지 스스로 묻습니다. 가방의 지퍼를 닫는 소리는 마치 한 시대를 마감하는 무거운 타종 소리처럼 크게 울렸어요. 무너진 건 통장 잔고만이 아니었어요. 한 가족의 평범했던 일상 자체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함께 찌개를 나누던 저녁 식탁의 온기는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먼 기억이 되었으니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려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이 비극은 우리 곁에 아주 가깝습니다. 결국 이게 의미하는 건 그 방의 결정이 개인의 몫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웃지 않았던 7사람의 이유는 지금에야 비로소 하나씩 우리에게 밥을 건네고 있어요. 지금도 전국 어느 병원 복도에는 이 숫자를 홀로 감당하며 밤을 지새우는 뒷모습이 흐르고 있죠. 그들의 휴대폰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15만 원이라는 차가운 숫자가 알림으로 찍히고 있을 겁니다. 이건 누군가의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할 가장 현실적인 내일일지 몰라요. 말하지 않은 쪽이 더 크게 말해온 건 이 침묵의 붕괴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는 경고였거든요. 그 결정은 지금 이 순간 우리 화면 너머에서도 계속해서 다른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그날의 무게는 여전히 누군가의 새벽을 조용히 흐르고 있답니다. 한 사람의 결심이 아직도 이 산업의 결을 조용히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변치 않거든요. 그 서명 한 줄이 오늘 우리 통장에 조용히 남아있는 건 여전히 차갑고 선명한 사실입니다. 기록에는 없지만 그날의 결정은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곁에 아주 가깝게 이어지고 있죠.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깊은 정적 속을 계속 흐르고 있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께 잘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